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작년에는 투자하기 매우 쉬웠었는데 올해는 약간 시장이 애매합니다. 메타버스, 게임, NFT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1.47%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날 밤 S&P 500 지수는 2.27%, 2%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와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한 건데요. 미국 S&P 5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 하락폭입니다. 빨간색은 떨어졌다는 것이고 초록색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나 일부 바이오주 이런 회사들만 상승했고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테슬라는 3%대, 아마존은 2%대, 구글 2%대, 마이크로소프트 2%대, 애플 3%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시장에는 무슨 악재가 있었을까요? 바로 시장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등장한 이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이에는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가 있습니다. 관심 변이는 그냥 관심만 갖자 이런 것이고 실제로 우려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우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감염 속도는 델타 변이의 감염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띄워드린 그래프 보시면은 영어로 B11529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라고 합니다. 델타보다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례만 정리하면 델타보다는 훨씬 감염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치사율입니다. 전이 속도는 확실히 빠른데 만약에 치사율이 낮으면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관련 기술 책임자 이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돌연 변이가 16개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그것의 2배인 32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사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지 분석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죠. 이때 여러 백신 회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 델타 코로나 정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효과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증시가 떨어지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효능이 있는지 분석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2건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아공에서 온 여행객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홍콩 항생지수 역시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홍콩은 대한민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재테크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증시 혹은 여러 투자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체크해 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오미크론은 큰 악재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를 우리는 작년에 한번 맞이했었다. 그리고 올해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맞이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 때처럼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유가, 변동성 지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달러, 금 이러한 것들의 차트를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비교 분석한 게 아니라 작년 3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가가 10% 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국제유가는 유럽의 코로나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한 방 더 장대 음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달을 보겠습니다. 2020년 이때 당시에도 미중 무역 전쟁, 오펙 회원국들 간의 증산 합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이미 스물스물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WTI 유가가 24%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3월 9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려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하락 각도를 점점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혹시나 국제유가가 더 땅땅땅 이렇게 떨어지면은 시장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실제로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엄청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빅스 변동성 지수를 보겠습니다. 빅스가 지난 금요일 54%나 오르면서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증시는 반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년 3월 9일날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월달부터 빅스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3월 9일날 하루 만에 30%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주춤거렸다가 다시 한번 위로 뚝뚝뚝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빅스가 갭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빅스가 올라줄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빅스가 한 번에 진정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빅스의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 빅스가 85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빅스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44, 40, 36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빅스가 급등할 경우에는 40에서 44까지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오미크론을 악재로 인식하면 빅스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진 게 아니에요. 오미크론 자체는 처음 터졌지만 우리는 이미 작년 3월부터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빅스가 막 85, 100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즉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은 경제 위기급의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1.7%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1.48%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코로나에 이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나오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인식했는지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로 수급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다, 국채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9일 이때를 보겠습니다. 이미 2월달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는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꾸준히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9일 코로나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졌었던 이날 국채금리가 바닥을 딱 찍고 다음 날부터 갑자기 국채금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튀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국채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가가 하락하고 난리가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국채금리가 위로 오른다면은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3월 9일날 이때부터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국채를 팔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튀었고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한다면 오히려 이건 괜찮은 겁니다. 시장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국채로 돈이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3월 9일, 10일, 11일 이때처럼 국채금리가 위로 튄다면 이것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었던 국채조차 팔고 있다.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미국의 국채금리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지자 금 가격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에서 앞으로 돈을 더 풀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더 늦춘다? 금리 인상을 못한다?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반영되면서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년물 국채금리를 보여드리면 2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0.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간밤에 바로 0.5%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며칠간 상승폭을 바로 다 되돌린 셈인데요.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이고 검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2015년 12월달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매우 좋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2015년 12월달 부담 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고요. 물론 부담은 없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오히려 꺾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다 없다? 제가 분명히 쉽게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럼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은커녕 오히려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잘 잡혀서 잘 해결이 되면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욱더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이런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그럼 작년 3월 9일 이때 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도 뭔가 국채금리와 조금 비슷합니다. 3월 9일 경제 위기가 딱 터졌을 때 금 가격은 피크를 찍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는 유동성 위기로 달러가 매우 귀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채도 팔고 금도 팔고 주식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금 가격이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좀 더 오미크론이 큰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엔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엔화 환율은 달러 대비 엔 환율로서 이게 떨어지면은 엔이 강세이고 달러가 약세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엔이 갑자기 초강세로 접어들었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엔화를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20년 3월 달을 보겠습니다. 이때에도 코로나 경제 위기가 딱 터졌었던 3월 9일, 이때까지에는 엔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경제 위기가 터지자 반대로 엔은 떨어지고 달러 강세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뛰는 엔 위에 나는 달러가 있습니다. 즉 달러가 극강의 안전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엔이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오히려 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러 대비 엔 환율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작년 3월처럼 이런 식으로 엔이 갑자기 약세로 접어드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작년 3월 9일 코스피 지수는 4.19%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르는 척 하더니 다시 떨어지고 며칠째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채금리, 달러, 엔, 금, 원유 이런 것들이 작년 3월 9일 이후처럼 움직인다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처음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긴 있겠지만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주식을 다 던지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잘 꾸려가셨다면 어느 정도 버틸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